안녕하세요. 송금석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그렸던 작품, 예전에 영상에 올라갔던 그림을 아크릴 그림인데 아크릴을 지우고 다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아크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알파 화이트입니다. 이거로 가지고 지우고 건조 후 바로 말려서 이렇게 지우면 지우 얼마든지 아크릴은 빨리 마르니까 지우시고 하시면 됩니다. 한 30분만 있으면 됩니다. 채색을 할 때도 저처럼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가로로 하시지 말고 한 질로, 세로로 그냥 한 질로 이렇게 하세요. 얼룩이 짙더라도 가로는 좀 이따 하셔야 됩니다. 그걸 오늘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세로로. 칠을 할 때 보세요. 이렇게 하면 물감이 올라오죠. 이렇게 하면 물감이 올라오죠. 다시 붓을 돌려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또 올라오죠. 또 내려서 돌리면서 하시고. 했는데 쭉 한 번 더 말려서 가로로 이제 할 겁니다. 세로로는 다 5분이나 10분 지나면 건조가 얼추되었고요. 100%는 안 됐지만은 이제는 가로로 채색을 합니다. 세로를 했잖아요. 가로로. 오늘은 여러분들은 채색하는 것을 지금 배우고 계시는 겁니다. 자, 가로로 이렇게 계속 가로로 해야 됩니다. 이 초보자분들은 가로 세로 이라는데 그럼 그 붓의 결이 생겨요. 깨끗하죠? 한 번 더 하니까. 가로로 하셔야 됩니다. 초벌은 조금 전에 세로로, 예를 들어서 초벌을 가로로 했으면 두 번째는 세로로. 아주 기초적인 건데 아크릴의 기초입니다. 이게 아크릴이나 유화나 다 그렇겠지만 채색을 하는 거는 채색법을 해야, 채색을 잘해야, 쉽게 말하면 도색을 잘해야, 쉽게 말하면 도포를 잘해야 깨끗하죠. 위아래가 해야 아크릴도 잘할 수 있고 수준 높은 채색의 수준 높은 붓을 물감을 찍을 때 푹 찍으시면 안 되고 붓이 3분의 2만 접혀져야 됩니다. 그걸 내가 말씀드린 게 잊어버렸네. 깨끗하죠? 자, 이래가지고 또 건조를 하고 시작을 할 겁니다. 잠시 기다려 주세요. 자, 이제 채색은 다 했고 건조도 다 돼 갑니다. 건조가 더 되기 전에 오늘은 팔레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물감을 짜야 되는데 이 캔버스도 좀 아깝죠? 이럴 때는 이 랩을 덮어 씌우겠습니다. 이 랩을 흔히들 우리 쓰시는 봉투 랩이 있죠. 이걸 캔버스에 사겠습니다. 캔버스에 이렇게 사서 될란지 안 될란지 모르지만 캔버스 한 개를 사서, 캔버스가 상하지도 않잖아요. 그죠? 뭐 그냥 해도 되기는 되는데 또 지우려면은 물감이 들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랩을 덮어 씌우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서시고 버리시면 됩니다. 머리 좋죠? 자, 이제 건조를 조금 더 하고 그림을 그려볼게요. 어우, 탁월한 선택을 제가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물자 한 개라도 아껴야 되죠. 저는 아끼는 사람이 그림을 지었습니다. 그림을 지우고 사실은 내가 보여드리려고 퍼포먼스를 한 거죠. 그림 지우는 것도 선물 주면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도 과감하게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아크릴 물감을 짜서 유화를 하려다가 그러네. 아크릴 물감으로 스케치를 하는데 오늘 이 사진을 할 겁니다. 눈여겨봐 주시고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이 세로를 하다 보니까 아크릴 물감이 절절 흐릅니다. 먼저 하늘을 먼저 합니다. 하늘 채색을 먼저 하고 먼 바다가 보이는 부분은 약간 핑크색이 좀 가미가 되게끔 레드를 좀 냈습니다. 오렌지빛이 좀 나게. 이것이 원경이 3분의 1. 그 다음에 바다를 합니다. 아크릴은 바로바로 그때그때 이렇게 채색을 해 나가는 습관을 들이면은 마를 시간이 없죠. 바다를 이 수평선을 끌 때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것이 약간 이렇게 휘어지게 해야 됩니다. 일직선을 하는 것도 약간 휘어지죠. 밑에는 내려오고 수평선을 이렇게 약간 여기가 높게 하고 약간 휘어지게. 유럽 작가들은 이걸 탁 자르대가 테이프를 받치 해가지고 하시던데 약간 휘어진 맛이 납니다. 이게 시각적인 게거든요. 지구는 둥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고. 자, 채색을 이렇게 해놓고 형태를 잡아 나가야 되겠죠. 이제 집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럴 때는 지붕을 그릴 때는 이런 팽붓이 좋습니다. 이제 집들의 모양은 잡혔고요. 멀리 있는 갯바위를 할 겁니다. 수채화를 할 때는 하얀 파도를 먼저 하는데, 유화나 아크릴을 할 때는 바위를 먼저 해야 됩니다. 불투명이니까 그걸 항상 염려해 두시고 하시면 됩니다. 바다를 갑자기 오늘 왜 하냐면은 하루 전에 창원에 계시는 신종식 작가와 바다 스케치를, 야경 스케치를 하고 왔습니다. 그 영상을 올리려다가 그 편집이 안 돼서 불야 바다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야경 스케치를 자주 할까 합니다. 시연도 하고요. 둘이서 많은 이야기를 어는 끝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전국 각지에서 유명 관광지도 좋고 시연을 하기로 둘이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자, 일단 바위도 채색이 다 됐고요. 이제 소나무를 하기 전에 집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수채화와 아크릴은 형태를 잡을 때는 어반 스케치처럼 선을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 최고의 그 형태를 잡아내는 느낌은 최고의 상책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파일을 사진에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 많이 잡아야 됩니다. 왜 그런다면 파도를 칠 거니까 라이가 좀 덮이겠죠. 생각보다 많이. 이제는 파도를 할 건데 한번 봐보세요. 약간 부채붓이 좀 밝은 부채붓입니다. 쉽게 되지 않나요? 이 오늘의 그림은 소나무 그리기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집을 또렷하게 하고 할 필요성은 좀 없겠죠. 그러거니 있겠구나 쪽으로 해야 소나무도 이쁘게 나오고 임팩트가 생기겠죠. 이 그림의 취지는 소나무, 바다에 있는 소나무, 아주 쉽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맞춰져 나갑니다. 색을 가로로. 바다도 다 됐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할 때 집이 잘못된 걸 이렇게 수정도 좀 하셔도 됩니다. 좀 집을 줄으니까 좀 사진보다 좀 시원하게 보이죠. 사진에 보이는 것보다 바위를 많이 하라는 이유가 보이죠. 덮어지니까 이렇게. 그래서 사진에 보이는 것보다 여러분들도 많이 하셔야 돼요. 조금 파도도, 흰 파도도 약간 너울을
조금 많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세로로 해줘야 됩니다. 소나무를 하기 전에 이렇게 마테르가 좀 들어가면 좋겠죠. 다음에는 어저께 같은 야경거리던 그림을 다음 영상에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유화를 하겠습니다. 아크릴은 이렇게 안 되네요. 재료를 보여주려다 보니까 이런 해담이 생겼는데, 보시는 분이 불안할까봐, 저는 괜찮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이 불안할까봐 제가 마음이 안 편습니다. 자, 바닥도 다 됐고 이제 소나무를 할 겁니다. 따라 한번 해보세요. 항시 말하는 13579 5개. 대부터, 소나무는 대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개는 내리고, 소실점이 된다 했죠. 이렇게 한 개는 내리고, 이제 소나무 할 때는 생각보다 소나무의 결은 나중에 해야 됩니다. 잎을 하고 나서 생각보다 좀 짙은 색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요 붙여붙이 있으면 더 좋겠죠. 내가 그림을 너무 잘 그려가지고 다음에는 왼손으로 그릴까 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그럼 비슷하게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지려나? 망고의 내 생각인데 그렇다고요. 좋습니다. 파도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이 재활용할 수 있고, 오늘 이거 대박입니다. 이것도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해요. 자, 짙은 색을 먼저 이렇게 하고, 가지도 절대 먼저 치시면 안 되고, 소나무 걷죠? 이렇게 하니까 소나무가 솔잎 걷죠? 끝만 솔잎이 돼야 돼. 부채살같이 이렇게. 왜 부채 붙인 줄 압니까? 우리 부채를 보면은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타원형으로. 그래서 부채 붙여요, 이게. 소나무 그죠? 이래 놓고 소나무 기둥을 할 겁니다. 소나무 기둥은 저는 사실 반대로 하는데, 사진에는 빛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는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림은 오른쪽에 설려 있어야 돼요. 왼쪽에 있으면, 왼쪽 잡이는 괜찮은데 우리 일쪽 98% 오른손 잡이니까 오른쪽에 설려 있어야 좀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것도 하나 팁이죠. 자, 소나무 할 때도 아까 촉을 할 때는 쭉쭉 밑에서 위로 올랐잖아요. 그 밝은 개를 할 때는 이렇게 둥글게 비기 위해서 가로를 해야 됩니다. 이거 필수적으로 아셔야 돼요. 가로로. 해송이니까 좀 붉은, 적송이니까 붉게 해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가로로. 가로로.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사이로 빗떨어지게끔. 자작나무 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가로로.
그래서 좀 더 밝게. 좀 더 밝게. 꺾어진 이런 데를 밝게. 밝게. 그죠? 해놓고 약간 자 가지를 장가지도 좀 치줘야 됩니다. 이렇게. 소나무는 절대 이렇게 안 되고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만세처럼. 사진상에서는 내려와 비더라도 위로 이렇게 하세요. 소나무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고, 가지가 밑으로 내려오면 안 돼. 가지는 더 이상 내려오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소나무 밝은 부분을 할 겁니다. 밝은 부분. 그, 부채붓을 여러 개를 쓰다 보면은 어떤 아들은 달고 해서 입어서 잎이 많이 없죠. 나이가 들은 것처럼.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죠? 그죠? 자, 이런 것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소나무 밝은 빛. 그 솔잎을 한다는 거죠, 솔잎. 그 100에서 50만. 여기 100이라면 50만. 요 100이라면 50만. 50. 뭐든지 50입니다. 여기도 50. 여기도 50. 오십, 50, 여기도 50. 됐죠? 어때요? 다시. 바닥도 조금 좀 밝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 해갑니다. 한 가지 빠지죠? 나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는 저는 본전인데 여러분은 사랑입니다. 아시겠죠? 다 됐습니다. 본전 말 잘못했네. 취소. 끝. 아, 사인 빠지. 끝. 좋다. 비닐로 벗기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시는가 보세요. 보이시나요? 새 캔버스가 나왔죠. 이 정도는 용서를 해야지. 제 활용이 완벽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끝.